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해서 다중이니까 독립변수의 개수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독립변수의 개수가 k입니다. 그래서 k가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결정계수와 수정결정계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먼저 결정계수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결정계수는 모형이 얼마나 좋으냐 혹은 예측하면 얼마나 잘 맞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계수의 크기는 1과 0 사이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의 값이 xi일 때 실제 y 값은 yi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귀선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회귀선을 이용해서 예측한 값은 요점이고 그게 yi 해트입니다. 그러면 회귀선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회귀분석 전혀 회귀분석 전에는 우리가 뭐로 예측하면 될까요? 하면 평균값으로 예측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before의 회귀분석 전에 예측값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after, 그러니까 회귀분석 이후에 예측값입니다. 그럼 회귀분석 전에는 얼마만큼의 오류가 발생하냐 하면 이만큼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은 y바로 했는데 실제 값은 이만큼이 되니까 이만큼이 오차입니다. 그럼 회귀분석 후에는요? 회귀분석 후에도 여전히 오차가 있고 그 오차의 크기는 이만큼입니다. 왜냐하면 회귀분석 후에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값은 이만큼이니까 이 차이는 요만큼이 회귀분석을 해도 발생한 오차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회귀분석 전에 이만큼의 오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귀분석 후에도 오차는 있어요. 요만큼이. 그럼 얼만큼이 개선됐냐 하면 이만큼의 오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거분의 이 녹색의 비율, 이것이 r 스퀘어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는 오차가 이만큼 있었는데 오차가 이만큼 개선됐어요. 즉 r 스퀘어드는 오차가 얼만큼 개선되었나, 즉 축소된 오차의 비율이에요. 축소된 오차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비율이기 때문에 1보다 크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요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즉 여기 보면 회귀분석을 하지 않을 때 오차고요. 그 다음에 빨간 선은 요거입니다. 요 빨간 수익선이요, 회귀분석 할 때 오차고, 그리고 녹색 선은 요거이고 회귀분석으로 인해 축소된 오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R스퀘어를 구할 때 관찰점이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시그마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도 0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제곱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관찰점에 더합니다. 분모도 그렇지만 분자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고 다 더합니다. 여기서 SST, SSR, SST 했는데 이것은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SS는 Sum of Squares고 Sum이라는 건 시그마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R은 Regression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회귀분석으로 축소된 부분이고 T는 다 합쳤다는 토탈이라는 뜻입니다. 저 그림으로 그리면 이 검은 선은 빨간 선 더하기 녹색 선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기호를 쓰면 이렇게 돼요. SST는 SSE, 이때 E는 에라입니다. 저 빨간 부분 더하기 이거 빨간 거를 쓸게요. SSE 더하기
녹색 부분 SSR이 됩니다. 요 그림으로 연상해서 요걸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R 스퀘어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원래 이만큼의 오차가 있었죠. 분모만큼. 그 중에서 오차가 얼마나 개선되었나, 즉 축소된 오차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2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스퀘어드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문제점이 없지만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독립변수의 개수가 커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R 스퀘어드가 커지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료가 있어요.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이렇게 해서 결정개수를 구했더니요, 약 0.458이 나옵니다. 4585.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추가했어요. 이게 추가한 겁니다. 앞에 있는 거 그대로에 추가를 했는데, 추가한 거 숫자를 한번 보세요. 369, 369야. 그냥 아무 숫자는 넣은 거예요. 즉 Y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그냥 369 게임이 생각나서 369, 369를 넣어봤어요. 그러면 R 스퀘어드가 어떻게 될까요? R 스퀘어드는 여기 보다시피 올라갑니다. 0.5638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독립변수를 추가하면 R 스퀘어드는 올라간다를 알 수 있습니다. 설명배수를 추가할수록 결정개수는요 커집니다. 그럼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R 스퀘어드라는 것은 X가 Y를 얼마나 잘 설명하냐를 나타내는데, 이 X는 전혀 설명하지 못할 이상한 건데 왜 R 스퀘어드는 올라갑니까? 하면 R 스퀘어드는 통계적인 관계만을 설명할 뿐이지 어떤 인과적인 관계나 다른 관계, 통계적 이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적인 관계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Y가 있어요. 추가된 X2가 있습니다. 이거가 조금이라도 통계적인 관계가 있다면 R 스퀘어드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숫자와 이 숫자는 조금이라도 통계적인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R 스퀘어드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입니다. 이제 수정 결정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 스퀘어드의 문제점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독립변수를 추가했더니 R 스퀘어드가 커짐을 봤어요.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이 이렇게 말했어요. 회귀분석 결과 일부가 아래와 같다. 회귀 모형의 결정계수가, 즉 R 스퀘어드가 0.7253이므로 모형이 괜찮은 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계수를 보니까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자유도를 보니까 회귀의 자유도가 5입니다. 이 얘기는 독립변수의 개수인 K가 5란 얘기고요. K가 7인 거를 봐서는 관측수가 8입니다. N이 8이에요. 여기 나와 있고요. 8이라고.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5개고 표본의 크기는 8이에요. 근데 R 스퀘어도 0.7253이 나왔습니다. 이게 좋은 모형일까요? 좋은 모형이 아닙니다. 관측수가 너무 작아요. 이 독립변수의 개수에 비해서. 그래서 모형이 좋은 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조정된 결정계수라고 보이시죠? 이걸 계산했더니 0.0385가 나와요. 아주 낮게 나오죠. 즉 무슨 뜻이냐면 모형이 안 좋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조정된 결정계수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수정 결정계수라고도 하고 엑셀에서는 조정된 결정계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조정된 결정계수, 즉 수정 결정계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식이 매우 복잡하게 생겼죠. 자,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거에서 출발하면 우리가 저 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 빼기 SSE 분자 분모는 SST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유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유도는 SSE의 자유도는요, 요거 자유도가 어떻게 되면 N-K-1입니다. 이건 K고 여기는 N-1이고요. 그래서
n-k-1입니다. 자유도로 나누고 여기도 자유도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유도가 n-1이겠죠. 자, 요게 요 위로 가보겠습니다. 1 빼기 요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r 스퀘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요거 보시니까 요거는 1 빼기 1-r 스퀘어드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나누기 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분모의 분모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n-k-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나왔냐면 수정 결정계수가 나와요. 아, 수정 결정계수라는 건 뭐냐 하면 결정계수에 SSE, SST가 있는데 이거를 뭐로 나눈 거냐 하면 각각 자유도로 나눈 것이구나. 즉 결정계수에 자유도의 개념을 넣어서 개념을 포함시켜서 만든 게 수정 결정계수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설명 변수를 사용할 때 수정 결정계수는 결정계수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K가 0이면 같아요. 근데 K가 1보다 크면요 수정 결정계수가 작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설명 변수를 추가할수록 수정 결정계수는 커진다 봤는데, 자, 여기서 실제적인 사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정적 결정계수가 이 경우에 0.32예요. 즉 독립변수가 하나 있을 때 독립변수를 여기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정 결정계수가 0.2731이에요. 아, 그걸 뭐로 할 수 있냐면 수정 결정계수가 떨어졌구나, 작아졌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y와 x1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x2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x를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회귀 결과가 여기 나왔어요. 결정계수도 커졌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조정된 결정계수, 수정 결정계수가 0.975로 커졌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수정 결정계수는 여기처럼 작아질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커질 수도 있겠구나. 무슨 뜻이냐면 추가된 독립변수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여기는 369, 369예요. 이 종속 변수와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속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추가된 독립 변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11, 10 작아졌죠? 그래서 숫자가 작아지고 14 커졌죠? 그럼 숫자가 커지고, 즉 여기는 x2가 커지면요 y가 커지고 x2가 작아지면 y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즉 무슨 말이냐 하면 x2와 y는요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통계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정 결정 계수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조정 결정 계수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언제죠? 추가된 설명 변수, 즉 x가 y와 통계적인 관계가 아주 높다면 조정 결정 계수는 커지고요. 추가된 설명 변수와 y의 통계적인 관계가 별로 높지 않다면 수정 결정 계수는 떨어지는 겁니다. 3번을 읽어보면 설명 변수를 추가할수록 수정 결정 계수는 커진다가 아니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중 공선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걸 설명드리기가 여기서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X 간에는 no exact linear relationship among X's. 독립변수 간에는요 완전한 선형관계가 없어야 돼요. 완전한 선형관계가 있으면 회귀분석이 안 돼요. 근데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은 완전한 선형관계가 아니라요 이런 겁니다. highly linear relationship among X's. X 사이에 선형관계가 높은 경우를 우리가 다중공선성이라고 합니다. 즉 다중공선성은 가정을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다중공선성이 있으면 회귀 결과가 희한하게 나와요. 신뢰하지 못할 관계가 나오는데 다중공선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R 스퀘어드와 관련된 것은 이런 겁니다. R 스퀘어드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F 스태티스틱도 높게 나옵니다. 근데 T-스탯이라는 것은 개별 기울기 개수가 0인지 아닌지요. 예를 들면 베이타 i가 0이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이런 테스트를 할 때 T-스태티스틱이 낮게 나옵니다. 이러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수정결정계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중공선성은 여기서 본 바와 같이 R스퀘어드랑 약간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R스퀘어드 했는데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운 R스퀘어드랑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i가 있거든요. 이런 걸 사용해서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수정결정계수는 아니고 i가 있는 R스퀘어드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지 않는다 하시면 되겠고 결국 답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